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며 아오키지는 현재 사왕 최고 간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오키지와 기존의 사왕 최고 간부들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에 아오키지는 논해급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논해급 사왕 최고 간부로는 크로스 길드의 최고 전력 미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소속한 크로스 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이지 선정과 맞먹는 영향력과 무력을 지녔으며 어떻게 보면 부하라고는 볼 수 없는 인물들이기에 아오키지와 미호크가 사왕 최고 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아오키지를 보유하게 되면서 당대 최강의 해적단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선장인 티치가 적진의 선장을 마킹해주며 기존의 최고 간부들인 시류, 바제스, 오거 등이 적진의 최고 간부들을 마킹해준다면 적진에서는 아오키지를 막을 만한 인물이 없어집니다. 또한 아오키지가 검은수염을 도와 적진의 선장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기가 이끌어가는 크로스 길드가 사왕이라고 불리운 이유 중 가장 큰 비중 중 하나가 미호크를 보유했다는 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크로스 길드에서 사왕 선장과 맞먹는 인물은 미호크뿐이며 만약 미호크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크로스 길드는 사왕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이며 사왕과 견줄만한 집단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호크와 아오키지는 사왕 최고 간부 중에서도 격이 다른 2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를 찾고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는 제2의 조이보이이자 DA1족의 염원을 이루어줄 인물을 기다리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저 해적단을 해산한 이후 해군에 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에게 자수하기 직전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인 흰수염을 찾아갔고 흰수염과 로저는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요즘 들어 정부놈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골드로저라고 부르더군 이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그게 네 이름 아니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저는 웃으며 아니지 아니야 내 이름은 골디로저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가끔 만나는군 이름에 D가 들어간 놈들을 우리 배에도 티치라고 한 명 있지 그 D라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로저는 그래 아주 먼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장면을 끝으로 흰수염의 과거의 상이 끝나버려 로저가 이후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독자들은 정황상 로저가 흰수염에게 원피스의 정체, 세계의 진실, DA1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죽기 직전 티치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너는 아니다 티치 라고 말했기에 DA1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피스를 찾아 운명을 바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루피를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로 암시하였기에 로저와 조이보이가 기다리는 남자는 루피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이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으며 과연 흰수염이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실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실실 열매는 성능이 사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며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라는 평가를 받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도플라밍고가 엄청난 활용 능력을 선보였고 일부 독자들은 실실 열매 자체가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도플라밍고 역시 처음부터 실실 열매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였는데요. 도플라밍고의 패밀리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강력했던 집단이 아니었기에 좋은 악마의 열매를 구할 만한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들의 노력 끝에 악마의 열매를 구하게 되었고 패밀리들은 미상의 악마의 열매를 도플라밍고에게 주었고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들과 도플라밍고의 기대와는 다르게 패밀리들이 구한 열매는 성능이 좋은 열매가 아닌 성능이 좋지 않은 실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들과 도플라밍고는 잠시 좌절했으나 도플라밍고는 이윽고 실실 열매라도 먹은 것을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오랜 기간 실실 열매를 단련하였고 결국 초인계 악마의 열매 각성에도 성공하며 남부럽지 않은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정하거나
구름에 실을 매달아서 날아다니는 창의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실과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거나 실에 불을 붙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전투에서도 실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실로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활용하여 루피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플라밍고는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실 열매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도플라밍고의 열매 활용 능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 수염은 원피스에서 최강작급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왕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역대 최강의 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사왕의 정의를 설명하며 그 흰 수염에 필적하는 대적들이라고 말하며 흰 수염이 사왕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자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키도 로저가 해군에 의하여 처형당하자 흰 수염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이젠 이 시대군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로저가 사라진 바다에는 흰수염의 적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정상결전을 일으키자 자신들이 전력상 우위인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최후를 맞는 것은 우리일지도 모른다. 저 사나이는 세상을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압도적인 무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로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고 세력을 늘리려던 계획이 불발되자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도 제치고 내가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카이도우보다 흰수염이 더 강함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고 흰수염은 해적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관망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해적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적왕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이 해적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로저보다 먼저 해적왕이 될 수 있었으며 늦더라도 로저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해적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흰수염이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니카 루피, 최종 성장 티치 정도를 제외하면 흰수염이 역대 사왕 1위 타이틀을 반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흰수염은 신체 능력,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 모두에서 원피스 세계관 정상에 선 인물인데요.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역대 최강의 폐왕색 충돌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경지도 매우 높다고 정평이 난 인물이며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였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군함을 막아서거나 로저, 오뎅, 아카이누 등의 강자들을 몰아붙이거나 제압할 만한 힘을 지녔으며 정상결전에서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도 해군의 총공격을 막고도 버텨내는 말도 안 되는 맷집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성기 흰수염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에네를 격파한 이후 다시 청해로 돌아오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어느 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만나게 되었고 아오키지의 정체를 알아본 로빈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로빈을 잡으러 왔다고 선포한 뒤 순식간에 로빈을 얼려버렸고 밀지모자 일당은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아오키지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밀지모자 일당은 아오키지에게 닿지도 못하였으며 사실상 일촉즉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오키지는 해군대장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지모자 일당이 아오키지를 이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아오키지에게 1대1 승부를 제안하였고 아오키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오키지에게 덤벼들었으나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넣지 못하고 아오키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1대1 대결을 제안한 이유가 이거였나?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며 루피가 자신이 질 걸 알면서도 동료만큼은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약속대로 루피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이 장면은 루피의 지혜와 아오키지의 낭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아오키지는 굳이 루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사나이끼리 한 약속을 지키며 해군이 해적을 잡는 것도 포기한 것을 보면 아오키지가 낭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오키지의 성격 자체가 느슨하고 해이한 인물이기에 굳이 거프의 손자 루피를 잡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은 명실상부 원피스 여성 캐릭터 최강인 인물인데요. 빅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된 인물이었으며 동나이 때 기준으로 보면 5세 시절에는 로저 루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압도적인 강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빅맘은 한국 나이로 초등학생 시절에 거인족의 영웅 폭포수염 요루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거인들의 성지인 엘바프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만약 빅맘이 정상적인 멘토를 만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성장했더라면 원피스 세계관을 이미 통합했을 것이며 고대변기 따위 없이도 이물을 개박살 내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아쉽게도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소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사왕이 되었으며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사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빅맘은 거의 반평생을 임신 상태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디버프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세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세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에 카이도우를 이끌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세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빅맘은 이무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 1000년은 빅맘보다 강한 여성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여성 중 강한 인물은 야마토, 행콕, 추루가 다인데 이들과 빅맘을 비교한다면 셋이 동시에 덤벼도 빅맘을 못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빅맘이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능과 포텐셜만큼은 남성 캐릭터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사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정상결전 이후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현 시점에 이미 최종 보스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당시 이미 노쇠한 흰수염과 호학으로 겨루었으며 마루코, 비스타, 크로커다일, 징베 등 걸출한 강자들이 다수 포진된 해적연합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과거에는 해군 대장이었으나 정상결전에서 쌓아올린 공로를 인정받았고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죽인 장본인이기에 현재 루피가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이자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루피를 반드시 처단하려 하기에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모크와 코비 중 한 명이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어쩌면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되지 못할 것이며 아카이누를 쓰러뜨리는 것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보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현재 염제라고 불리며 드래곤과 대등한 수중의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해군대장 2명의 경비를 뚫어내는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였기에 아카이누와 겨룰 만한 레벨의 강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훗날 아카이누와 겨룰 인물이 사보가 될지 루피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아카이누와 붙게 되더라도 재미있는 승부를 할 것이며 에이스의 복수를 이뤄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섭은 실온마을에서 매일매일 거짓말을 일삼는 캐릭터이며 평소에도 습관성으로 거짓말을 하는 캐릭터이기에 거짓말과 우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섭은 코가 매우 긴 인물인데 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쟁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코가 길어지는 설정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양치기 소년이 계속하여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을 주민을 놀려먹다가 정작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자 마을 주민들에게 외면당한 전래동화가 있는데 우섭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해적이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정작 진짜로 해적이 나타났을 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 역시 양치기 소년 전래동화에서 설정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우섭은 거짓말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설정 2가지 모두가 적용된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섭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사연이 있으며 우섭은 병든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계속하여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우섭의 사연이 밝혀진 이후에는 우섭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섭이 거짓말을 일삼게 된 데는 병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놔두고 해적질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간 야솝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 지대적이기에 독자들은 우섭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은 야솝의 탓이 가장 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기에 우섭의 거짓말이 선인지 악인지는 독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메로메로 열매는 주인을 가장 잘 만난 악마의 열매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보아 행콕이라는 절세 가인이 먹었기에 열매의 능력이 극대화된 열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능도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입니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타격하기만 하여도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으며 슬레이브 에로우즈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원거리 공격을 통하여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된 인물은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석화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석화를 시전한 능력자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영영 석화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혀졌기에 메로메로 열매는 사람을 석화시키는 능력 하나만으로도 매우 사기적인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로메로 열매의 진가는 단순히 사람을 석화시키는 것이 아닌데요. 메로메로 열매에는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메로시키면 그 즉시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행콕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메로시키려 한다면 제 아무리 상황급 강자라도 석화 상태를 피하기 어려우며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조차도 자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돌로 변할 뻔하였습니다. 물론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후지토라, 여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루피 같은 특수 케이스인 인물은 행콕의 기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치가 행콕에게 남자라면 이 기술을 피해낼 방도가 없지 라고 말했기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행콕의 기술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메로메로 열매는 원래도 사기였으나 행콕을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인물들보다 높은 현상금을 가진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 타이틀을 지닌 인물입니다. 참고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카이도, 신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한 루피조차도 로저보다는 현상금이 낮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이토록 높은 현상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저가 이룩한 업적과 로저의 무력 때문인데요.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통합한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해군에 자수한 뒤 원피스를 라프텔에 두고 왔다는 유언을 남기며 사망하였고 로저는 대적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저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해군 영웅 거프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무력도 매우 강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로저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녔을 만한 인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브랑뉴는 로저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해적 사상 최다 현상금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확실히 해적 중에서는 로저가 최다 현상금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이 아닌 인물 중에서는 로저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녔을 만한 인물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위험도만 놓고 보면 로저를 상회하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중에서도 해적이긴 하나 중대한 죄를 저질러 모든 기록이 말소된 역대 최악의 해적 록스, 원피스의 창시자이자 역대 최고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조이보이의 현상금이 로저의 현상금을 능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충분히 로저가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키자루는 해군과 세계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전력인 해군대장이며 작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군대장직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정상결전 이전에는 아오키지 아카이노 키자루가 해군대장직을 수행했으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를 그만두게 되며 해군 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차기 해군 원수 자리를 두고 아오키지와 아카이누가 펑크 하자드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누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으며 키자루는 별다른 일 없이 해군 대장직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센고쿠, 아오키지, 거프 등의 전력이 이탈되자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계 징병을 통하여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새롭게 영입하였고, 현재 해군은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라는 새로운 3대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된 인물들이 해군으로서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군 중장들을 제치고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것을 보면 해군의 체계는 철저한 실력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키자루는 수십 년간 무리 없이 해군대장직을 유지한 것을 보면 키자루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으며, 해군 내에서도 해군 원수인 아카이누, 해군대장 후지토라, 로쿠규, 논해급 강자 거프 센고쿠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원피스가 연재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해군대장직을 유지한 인물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익숙한 해군대장이자 해군대장을 상징하는 캐릭터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밀지모자 일당의 선원은 루피, 조로, 쌍디, 징베, 나미, 로빈, 초파, 브룩, 프랑키, 우섭이며 야마토가 루피의 새로운 동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하여 루피의 동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와노쿠니를 떠나 에그헤드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가펑크라는 의외의 인물을 동료로 영입하는데요.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된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당신이 이곳에 찾아온 일엔 운명을 느끼고 있다. 나를 에그헤드 섬에서 데리고 나가주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베가펑크는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병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거다. 마치 오하라 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기에 루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다만 독자들은 아직 루피가 베가펑크를 정식적으로 동료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이 베가펑크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루피는 공식적으로 동료가 아닌 인물과도 동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우, 키네몬, 모모노스케, 캐럿, 비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루피의 새로운 동료가 될지 아니면 그냥 여행만 같이 하는 사이가 될지, 그것도 아니라면 여행조차 같이 하지 않을지는 추후의 전개를 더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